자, 유형 8번을 볼 겁니다. 공통수학 원이고요. 제목이 2차 방정식의 그 다음 밑줄, 근과 계수의 관계 밑줄 칩니다. 이게 오늘 하는 메인이야. 이 메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확장돼요. 내가 저 공식과 증명까지 같이 좀 가겠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가 쓸 이 공식이 메인 공식이야. 오늘 배우는 1시간 내내 이걸로 푼다. 봐봐. 제목이 뭐냐면, 다시 쓸게. 2차 방정식에서 이 제목만 잘 봐줘.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돼 있어. 이해가요? 누구랑 누구랑 관계라고? 근과 2차, 1차 상수, 계수의 뭐가 된다? 관계라고 돼 있어. 이거 이해가? 식을 한번 쓰면 이런 겁니다. 여기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 당연히 2차 식이기 때문에 A가 0이 될 수는 없음을 안고 가는 겁니다. 물어본다. 2차 식의 개수가 얼마? A. 1차 식의 개수가 B. 상수항이 C. 이해가? 여기에 내가 두 근을 잡겠습니다. 여기에 두 근을 하나를 알파라고 잡고 하나를 베타라고 잡을 거야. 이거 이해가요? 그럼 포인트는 뭐야? 요 세 개의 개수와 요 두 개의 근 사이에 뭐라고? 관계라고. 항상 이건 고정적이야. 두 근을 따로따로 몰라도 항상 고정적이야. 증명은 조금 이따 할 거야. 자, 그 관계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꼭 기억해. 두 근의 합은 실제로 두 근을 더하잖아? 따로따로가 모르더라도 합 자체는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랑 똑같습니다.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무조건 A분의 C와 똑같다. 끝. 이게 공식이야. 이건 기억해야 돼. 다시 말해, 두 근을 각자 몰라도 합과 곱만은 저 개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해가죠?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곱은 A분의 뭐다? C. 이거 기억해야 돼. 증명은 되게 심플해. 증명은 되게 심플해. PF는 증명이야. 일단 우리 근의 공식 쓰면 실제로 X값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근의 공식 쓰면 X는 몇 A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야. 이거 이해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뭐라는 소리야? 베타란 소리야. 그치? 만약에 내가 알파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로 잡았으면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세팅이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서 실제로 내가 뭘 하는 거야? 두 개를 진짜 더하는 거야. 이렇게 일단 이 둘 더해봐. 그럼 똑같이 얼마? 2A. 근데 여기가 더하면 사라지지. 그럼 2A분의 위에 누가 남아?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몇 B? 2B가 남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거야. 이해가요? 두 근을 내가 만약에 곱하잖아? 쉬워. 얘랑 얘랑 곱할 거다. 일단 분모끼리 곱해봐. 2A 곱하면 얼마니? 4A 제곱이지. 분자끼리 곱할 건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똑같지? 근데 뒤에 또 똑같은데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랑 뭐니? 플러스야. 그럼 이거 뭘 쓸 수 있다? 합차공식을 쓸 수 있어.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뭐가 되니? B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가 어떻게 돼? 벗겨지면서 B제곱 빼기 4AC야. 이거 이해가? 그럼 봐봐. B제곱이 어떻게 돼? 사라져. 그럼 남는 게 뭐야? 4A제곱에 4AC지. 4 지워지고 A 하나씩 지워지지. 그럼 뭐만 남아? A분의 C야. 이렇게 남는다고. 증명은 이게 심플해. 근데 설마 시험장 가서 이렇게 푸는 미친 사람은 없어야 돼. 바로 이거야. 그럼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잘 봐. 2차 방정식이 나와. 인수분해가 되면 근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근데 이건 대부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이거 다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포인트는 기억해. 2차 방정식이 주어져.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될 거야. 안 돼. 그리고 두 근 알파 베타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 이해가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을 주고 두 근 알파 베타란 말이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근과 계수 관계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다. 이해가죠 지금? 이런 패턴만 기억해줘. 됐어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실제로 문제는 곱셈 공식과 조금 연동이 됩니다. 바로 밑에 갑니다. 419번 갑니다. 봐봐. 증명은 지워도 괜찮지 얘들아? 위에 건 안 줄게. 여기 줄게. 갑시다. 문제 보니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잘라줘. 물어보자. 저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돼. 그럼 실제로 그 내용 써서 얘를 구할 수 있지만 그건 미친 짓이라고. 그냥 근과 계수 관계를 써놓고 풀 거야. 이해 가요? 그럼 첫 번째 갑니다. 물어보자. A 자리 얼마가 있어? 1. B 자리 얼마가 있어? -3. C 자리 얼마가 있어? 1. 그러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럼 얼마가 된다? 3이 돼야 돼. 이거 이해가?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얼마가 된다? 1이 돼. 여기까지 괜찮지? 내가 구할 I는 알파의 3승 더하기 베타의 3승이야. 진짜 우리 앞서 엄청 많이 한 거야. 일단은 알파의 3승 더하기 베타의 3승을 합과 뭘로 표현해라? 곱. 흔히 말하는 곱셈공식 변형이야. 외워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돼? 합과 곱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몇 승 한 다음에? 3승. 기억나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가 붙고 뒤에 누가 들어간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붙어야 돼. 혹여나 지금이라도 곱셈공식 완벽하지 않으면 다시 외워야 돼. 어차피 나온다. 그럼 이제 그대로 채워 넣자. 합이 3이니까 이건 27이 되지. 곱이 1이고 합이 3이니까 얘가 빼기 9가 되니까 정답 얼마? 18 하면서 끝나는 문제가 되지. 괜찮죠 지금? 오케이.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과 계수 관계를 써놓고 마지막에 곱셈 공식과 연동하는 문제 정도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뭐 나머지들 특별한 거 없어 다 해볼 수 있어요 충분히. 자, 뒤로 하나 넘겨보자. 자, 유형 9번인데 내가 필기 하나만 더 할 겁니다. 얘들아 잘 봐. 일부러 위에 거 안 주는 건데 다시 봐. 2차 방정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는 요거랑 요거야. 그치? 언제 보통 쓴다고? 2차 방정식인데 뭐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두건 알파 베타 하면 쓰는 거야.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쓰면 더 좋아. 두 가지 더 추가할 거야. 뭐냐면 얘들아 알파랑 베타가 뭐래? 근은 누구 값? X값. 그럼 내가 요 X한테 알파를 집어넣어도 만족. 베타를 집어넣어도 만족. 근과 계수 관계는 아니야. 그냥 저기다 내가 알파를 집어넣어서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플러스 C는 0. 얘도 사실 따라 나오는 거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A 베타 제곱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C는 0. 얘도 따라 나오는 거야. 사실 이 표현이 나오면 식 몇 개가 나와야 돼? 4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얘. 이러면 완벽해. 쌤, 그러면 얘네는 언제 써요? 주로 2차식에 대한 힌트가 나올 때 많이 쓴다. 몇 차식에 대한 힌트? 2차식. 실제로 보여줄게. 바로 밑에 가요. 바로 밑에. 423번 갑니다. 봐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 잘라줘. 습관처럼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근데 머릿속에는 오케이. 근과 계수 관계를 써야지가 먼저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요거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얼마가 돼? A분의 C니까 이게 마이너스 4가 돼. 부호 조심해. 여기까지 당연하지. 근데 봐. 내가 구하려는 게 몇 차 형태야? 그럼 대입하는 것까지 써놓는 게 더 마음 편하다고. 만약에 대입하는 걸 안 쓰잖아? 이거 진짜 다 전개해야 돼. 답은 나오지만 너무 복잡해. 그래서 내가 X한테 알파를 넣어도 된다고.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빼기 4는 0이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빼기 4도 0. 이렇게 4개를 다 쓰는 게 완벽한 거야. 이걸 가지고 나는 무언가를 풀어내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다시 말해. 이 마지막 2개 왜 썼다고? 구하고자 하는 게 몇 차 형태니까? 2차니까. 그럼 잘 봐 이제부터. 내가 구하려는 저놈을 좀 바꿀 건데 센스 있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얼마니? 이런 센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근데 여기서 알파 제곱은하고 정리돼야 안 돼? 되지. 알파 제곱은 얘네 둘 뭐 하면 되니까? 넘겨. 그럼 뭐야? 2알파 플러스 4야. 이게 알파 제곱이야. 그치? 근데 뒤에 누가 있어?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 붙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똑같지 않아? 당연히 똑같겠지. 베타 제곱도 뭐야? 2베타 플러스 4라고. 그럼 저 아이도
2베타 플러스 4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이라고. 얘가 제곱이 싹 사라져. 그럼 한 번 더 2알파 마이너스 3알파지.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 똑같겠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5라고. 됐나요? 이제 정리하자. 그러면 빵빵 만나면 알파 베타,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5알파,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5베타, 즉 마이너스 5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지막 더하기 얼마다? 25가 돼. 괜찮아요 지금? 그러면 요 합이 여기에 쓰이는 거고, 그치? 여기 있는 이 곱이 여기에 쓰이는 거라고. 됐어요 지금? 그럼 최종 넣자. 문제에서 곱이 얼마래? 마4. 합이 2인데 마5 있으면 마10 플러스 25가 된다고. 얘가 그럼 마14니까 정답이 얼마? 10이라면서 끝나는 문제가 되겠지. 괜찮죠? 이걸 그냥 풀면 답이 안 나오긴 해. 근데 엄청 복잡해져. 저 제곱 형태를 보고 느낄 줄 알아야 돼. 저기까지 하면 근각역수 관계가 완벽해집니다. 괜찮지? 다시 말해, 오늘 하는 메인 공식이 얘야. 뒤에 내가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메인 공식은 얘야. 이걸로 다 푼다. 이렇게. 자, 정리하고 한 문제 더 가겠습니다. 427번 갑니다. 오른쪽에. 위의 내용 굳이 안 봐도 괜찮아요. 바로 풀 수 있다. 메인 공식으로 427번 갑니다. 봐봐. 일부러 안 지운다. 괜찮지? 여기까지만 지우겠습니다. 각 2차 방정식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잘라줘. 끝났어. 물어본다. 저 앞에 식이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두근 알파, 베타야? 근각역수 관계라고. 써놓고 시작하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k 플러스 1이지. 그치?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k 마이너스 1이야. 얘는 내가 굳이 제곱을 쓰진 않을게요. 대입해서 제곱 형태는 쓰지 않을게. 왜냐면 저기 마지막 나와 있는 조건이 뭐냐면 알파 빼기 베타에 뭐라고 돼 있어? 제곱이야. 근데 기억나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합과 곱으로 뭐 할 수 있으면 된다?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또 변형해, 곱셈 공식.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를 뭐 한 다음에 제곱. 얘들아 생각하자. 요 뒤에 누가 있어야 되니? 변형 마 4 이렇게 들어가지. 그치? 이해 가요 지금? 오케이. 그럼 채우자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서 k 플러스 1이야 빼기 4 알파 베타가 k 마이너스 1이야 맞아요 지금? 정리하면 암산 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4k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1가 플러스 4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떨어진다고. 괜찮지? 그럼 이제 답 내자. 분명히 문제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5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5는 얘가 k 제곱 빼기 2k 플러스 5가 되니까 지워지게 되고, 그치? 여기 0이 있는 상태에서 k로 묶이면 k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k 값이 뭐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또는 2일 수도 있겠네. 힌트 양수라고 돼 있네. 그럼 정답 얼마가 된다? 2가 되면서 끝나는 문제가 되지. 평범해요. 새로운 게 뭐 들어가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괜찮지? 자, 고민하는 문제 하나 하겠습니다. 429번 별표 하나. 자, 천천히 갈게. 천천히. 이 문제는 상문제인 이유가 있어. 내용이 뭔가 통합적으로 하나가 더 추가되면 대부분 상이 됩니다. 두 내용이 섞여 있으면. 얘도 딱 그런 류의 문제. 여긴 지울게요. 갑니다. 첫째 줄.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잘라줘. 누가 봐도 근각역수 관계야. 그치? 그럼 바로 갈게. 첫 번째 내가 할 거는 두근의 합. 즉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보호 조심해.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얘가 k가 돼. 이렇게 전제조건 깔고 시작하는 거라고. 근데 내가 지금 구할 아이 힌트가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의 합이 7이다 라고 돼 있는데,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얘가 7이라고 돼 있어. 과연 이걸 뭘 해서 쟤를 얻을까 이건데, 얘들아. 위에 두 조건을 보고 알파, 베타를 정확히 얻을 수는 없어요. 그치? 그럼 뭐 할 거냐? 합과 곱을 이용하고 싶지. 그럼 내가 요 식을 기억해. 제곱할 겁니다. 뭐 한다고? 제곱할 거야. 얘를 완전 제곱할 거야. 완전 제곱 7의 제곱이야. 절대값 알파를 제곱하면 그냥 뭐가 있어? 알파 제곱이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맞아요? 이렇게 제곱한다는 소리야.
플러스 이 A, B면 이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지. 그럼 한 번에 써서 알파, 베타라고 써도 상관없어. 이해 가요?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하면 절대값 베타를 제곱하면 그냥 베타 제곱이 되는 거지. 이해 가지? 이렇게 돼. 괜찮아요? 7 제곱하면 얼마가 되니? 49가 돼. 괜찮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제부터 잘 봐. 잘 봐. 여기 합과 뭐가 주어져? 곱. 그러면 곱은 여기 괜찮아? 얘가 바뀌지. 쟤 바뀌지. 쟤 어떻게 바뀌어? 알파 플러스 베타를 뭐 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지? 그리고 2의 절대값 알파 베타가 있고 얘가 49인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자 이제 채우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래? 그럼 이거 9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얼마래? K 그럼 2K 플러스 2 절대값 K 맞아 여기까지? 이퀄 49 여기까지 간 거야. 9 넘기자. 그러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다시 2 절대값 K 제 넘어가면 얼마가 되니? 40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이제 물어보려고 그래. 이 문제가 상문제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 이걸 보고 제곱할 생각이 드는가? 둘째, 여기를 처리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얘 뭐 보여? 진짜 많이 했다. 절대값이 나오면 어떻게 푸는 게 정석이다. 절대값 속이 양수일 때와 뭐일 때, 음수일 때를 기점으로 나눠 푸는 거라고. 왜 얘가 양인지 음인지 모른다고 지금 그냥. 아 그럼 일로 와서 케이스를 쪼개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 이거 이해가? 저 절대값 속에 있는 K가 뭐일 때? 양수일 때. 이거 이해가요 지금 이렇게? 그치? K가 뭐일 때? 양수일 때입니다. 너무 쉽게. 그러면 봐봐. 얘가 그냥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와? 그냥 나와. 그럼 마이 K 플러스 2K면 어떻게 돼? 사라져. 그럼 0이 40이라는 소린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건 탈락이구나. 이거 이해가? 아 그럼 두 번째겠구나. 즉 K가 0보다 뭐하다? 작다. 그럼 제가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몇 K가? 4K가 40이 되니까 K값 얼마가 되니? 40. 이거는 괜찮다고. 이 조건도 만족하는 거고 이해가? 정답 얼마? K는 40 이렇게 떨어지는 거. 상문제인 이유는 이걸 제곱한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고요. 절대값 풀 때 당연히 케이스를 쪼개서 푸는 겁니다. 이해가죠 지금? 저런 내가 맨날 물어보는 것들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돼. 절대값 나오면 나눠 푸는 게 정석이야. 고2, 고3 수업할 때 똑같이 얘기한다.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넘겨봅시다. 정리하고. 자, 11번 체크. 그 제목에다 표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별건 아니야.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만 밑줄. 두 근 사이의 관계가 주어진 밑줄 쳐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두 근을 알파, 베타 이렇게 놨지. 두 근 알파, 베타. 근데 얘는 두 근의 관계성이 주어져. 그러면 써줘 여기다가. 두 근을 세팅한다. 세팅한다는 건 미지수로 논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리고 한마디만 더 세팅하고 나면 결국은 마지막은 근각계수 관계를 씁니다. 또 메인은 근각계수 관계야. 끝. 이렇게 갈게. 이해가지 지금? 두 근을 세팅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 다시 말해.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야. 관계성이 주어지면 세팅하는 거야. 이해가? 자주 나오는 네 가지 얘가 여기 있어. 잘 봐. 첫째, 두 근의 차가 얼마라면? 그럼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은 알파 플러스 K가 되겠지. 이거 이해가? 혹은 이게 아니면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하나를 뭐라고 잡아도 돼. 알파만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치? 두 근의 차가 5야. 하나가 5, 하나 알파 플러스 5 이렇게 논다고. 그러니까 굳이 알파 베타로 놓을 필요가 없다고. 이해가지? 두 번째, 두 근의 B가 몇 대 몇? M 대 N. 그러면 M 알파, N 알파. 두 근의 B가 3대 2, 3 알파, 2 알파 이렇게 세팅을 한다고. 세 번째, 한 근이 다른 근의 몇 배?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하나는 K 알파. 네 번째, 두 근이 뭐래? 연속한 뭐? 얘다. 정수는 하나씩 커지고 하나씩 작아지지.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하나는 알파 플러스 1이야. 추가. 이것도 필기해줘. 연속된 짝수.
홀수 이럴 수도 있어. 연속된 짝수나 홀수일 수도 있어. 물어본다. 얘들아 4 다음 짝수 누구야? 그치, 이건 하나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몇 개 차이나. 그치, 그러면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하나는 뭐가 될까? 알파 플러스 이렇게 세팅이 될 거라고. 얘가 그렇게 세팅을 하고 나면 결국 똑같아져. 또 근각의 수학이야. 이해가지? 아, 이런 조건이 나올 때 이렇게 처리한다가 되게 중요할 뿐입니다. 오케이? 됐어. 이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 안 나온 게 뒤에 하나 더 나오는데 그건 문제 풀면서 내가 물어볼 겁니다. 봐봐. 다시 말하지만 수학은 조건에 얼만큼 잘 반응하는가야. 수학 조건은 의미 없는 말을 절대 안 주거든. 조건이 나오면 반응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줬을까?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걸로. 오케이? 바로 밑에 문제 간다. 430번 갑니다. 쉬워요. 봐봐. 지울게. 2차 방정식에 두근의 비가 몇 대 몇? 2대 3 잘라줘. 두근의 관계성이 주어지네. 세팅하자고. 그럼 저걸 보는 순간 느껴지지? 두근은 어떻게 넣을 수 있어? 2대 3이면 2알파 몇 알파? 3알파 이렇게 놓고 가는 거라고. 이거 이해가? 그럼 두근이 보이지? 미지수지만 근각의 수관계 쓰는 거야 그냥. 아, 이제 근각의 수관계 쓰는 거야. 그러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k 플러스 1입니다. 보호 조심해.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k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조금만 더 정리. 얘가 5알파가 되고 얘가 k 플러스 1이 됩니다. 얘는 이거 곱하기다. 얘가 6알파 제곱이 되고 얘가 k입니다. 상식선에서 문자 몇 개니? 2개. 식도 몇 개야? 무조건 풀려. 가간법은 아닐 거잖아. 그치? 대입법 쓰겠습니다. k가 6알파 제곱으로 바뀌네. k가 6알파 제곱으로 바뀌네. k가 6알파 제곱으로 바뀌네. 아, 그럼 식이 당연히 5알파 이퀄 6알파 제곱 플러스 1이 돼. 괜찮아? 여기까지? 넘기면 6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이 0이 되고 인수분해는 3알파 마이너스 1과 2알파 마이너스 1 하면 딱 떨어지겠네. 이거 이해가? 그럼 알파 값이 얼마일 수도 있고 3분의 1 또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 난 알파를 구하는 게 아니라 k 값을 찾는 겁니다. 일로 오자. 이제부터 알파가 3분의 1이라면 k는 하고 나오겠지. 알파를 제곱하면 9분의 1, 6가 만나면 9분의 6 하면 얼마다? 3분의 2. 알파가 2분의 1이면 알파가 2분의 1이면 제곱하면 4분의 1, 6배 하면 4분의 6. 그럼 k는 얼마가 된다? 2분의 3 이렇게 끝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k 값들의 곱을 물어봅니다. 둘 곱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 1 하면서 끝나겠지. 심플하지 지금? 그러니까 세팅만 할 수 있으면 그 뒤에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자, 천천히 어렵지 않다. 특별하게 두근 세팅하는 것만 봐주면 됩니다. 자, 너희한테 시간을 잠깐 주겠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433번 잠깐만 봐줘. 정리하고 나서 잘 봐. 이것도 모의고사나 내신에 많이 나오던 표현이야. 읽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이제부터 밑줄.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를 때 잘라줘. 두 근이 저런 관계성이 있대. 물어볼까 너희한테? 요거 어떻게 세팅하면 될까? 두 근을.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다르대.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다르대. 한 근이 오면 다른 한 근은 얼마란 소리야? 마오지. 그럼 한 근이 알파면 다른 근은? 마알파. 그렇지. 이런 세팅인 거라고. 이해가죠? 보면 세팅이 돼. 그럼 이제 끝난 거야. 큰 몇 개 주어져? 2개. 근각의 수 1개 칩니다. 더 풀진 않을 겁니다. 이건 이해가지? 요것만 딱 풀기. 괜찮죠? 자, 이제 오른쪽 갑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문제 풀 거야. 434번 갑니다. 이제 천천히 갈게요. 자기가 문제는 끝까지 풀어봐야 돼. 오케이. 434번 갑니다. 요 유형 내가 별말 없어. 그냥 앞에 배운 걸로 다 끝낸다. 갑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 잘러. 노골적이지 않니? 근각의 수. 그럼 보자마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알파, 베타는 얘는 b가 될 거야. 괜찮아요? 두 번째 방정식의 두근이 다른 것 같다? 또 잘라. 또 근각의 수관계 쓸 거야. 그럼 두근의 합이니까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b.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은 두근의 곱이니까 A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 가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한 거야. 이거 정리만 하자 이제. 난 얘를 그냥 정리만 할 거야. 정리만. 정리해봤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마이너스 B야. 그치? 근데 알파 플러스 B가 여기 있어. 그치? 베타가.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B야. 요렇게 식 하나. 괜찮죠 지금? 얘도 풀자. 얘도 풀자. 이건 곱하기니까 조심해. 그러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A야. 맞아요 지금? 전개 한 거야. 이해가지? 한 번 더 갈까요? 알파 베타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알파 베타가 B,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A라고. 이거 이해가? 조금 더 정리할까요? 그러면 얘는 넘기면 B 빼기 2A 플러스 1이 0이 됩니다. 더하지 않을게. 두 번째 식입니다. 더하지 않을 거야. 문자 몇 개? 식 몇 개? 연립하면 끝. 이해가죠 지금?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풀어야 돼. 끝까지 당연히. 오케이. 자 이제 넘겨보자. 거의 마지막 13번 보겠습니다. 얘는 필기 좀 할 거야.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잖아. 거기다 써줘. 다시 말해 메인은 근각의수야. 거기서 조금씩 추가되는 겁니다. 다 고2, 고3 되면 또 써먹습니다.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근이 주어질 때 이렇게 필기해줘. 근이 주어질 때 거꾸로 식 만들기. 약간 반대지? 보통은 식이 주어지면 근을 찾잖아. 얘는 근이 주어질 때 식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내가 방법을 두 개를 소개할 거야. 사실 두 개는 똑같은 방법이야. 근데 약간 느껴지게 다를 수가 있어서. 이해가지? 갑니다. 이그잼플. 잘 봐. x제곱의 개수가 2면서 오케이? 두 근이 3과 4 이런 2차식을 만들 겁니다. 2차 방정식을. 이해가죠? 방법 1. 둘 다 기억해. 결론적으로 같은 말이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할게. 인수 세팅으로 풀겠습니다. 뭘로 푼다고? 인수 세팅. 뭔 소리야? 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겠지. 근데 얘들아 한 근이 얼마래? 3. 또 한 근이 얼마야? 4. 그럼 인수가 보이지 않니? 3 들어가면서 0이 되고 4 들어가면서 0 돼야 돼. 그럼 인수가 보인다고. 3 들어가면서 0이 돼야 돼. 그럼 어떤 인수가 있어야 돼? x-3이 있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얘가 4 들어가면서 0이 돼야 돼. 그럼 누가 인수로 있어야 돼? x-4가 있겠지. 당연한 거라고. 그치? 근데 이렇게 전개하면 1x제곱인데 여기 x제곱의 개수가 얼마라 그랬어? 2. 그럼 앞에다 누구 붙여? 2 하면 2차식이 완성되는 거야. 괜찮아요? 되게 심플해 보이죠? 오케이? 단, 이 식에 장단점이 있어. 장점, 식 만들기가 되게 편해. 그나마 단점, 이걸 다시 풀어야 돼. 깨끗하게 쓰려면 이해가지? 두 번째 봐봐. 방법이 봐요. 식을 세팅하고 근각의수 관계로 푸는 방법식이야. 그럼 봐봐. 식을 세팅하자. 2차 식의 개수가 얼마래? 2래. 그럼 세팅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뒤에 거 몰라. AX. 몰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분명히 문제에서 근이 뭐라고 했으니까? 3과 얼마라고 했니? 4. 그럼 이제 근각의수 관계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고 두 근의 곱은 이렇게 2분의 B가 돼. 그럼 A, B가 나와 안 나와? 나오면서 완성. 얘는 전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가지 지금? 오케이. 두 방법이 사실상 같아요. 근데 둘 다 기억하는 게 좋고요. 쌤,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유리해요? 라고 하면 내 생각은 복잡한 문제일수록 2번 방법이 더 깔끔하다. 실제로는. 복잡한 문제일수록 2번 방법이 더 깔끔할 수 있어. 이해가지? 역시나 근각의수를 응용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거기 437번 갑니다. 437번. 어렵지 않아. 천천히. 첫째 줄.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당연히 잘라. 노골적이지? 노골적이야. 근과 계수를 써놓고 시작합시다. 인수분해 안 되면 다야. 정리. 싹 줄게. 조기까지 읽고 바로 갈게요. 첫째,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 5.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얼마니? 3. 여기까지 괜찮지? 조건 만사야. 그냥 보면 쓰는 거야. 이제부터 잘 봐. 얘랑 얘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을 만들라는 거야. 이해하죠? 근 두 개 보여? 인수를 세팅하면 그걸 다 풀어야 되는 귀찮음이 있어. 그치? 그냥 근과 계수로 풀 겁니다. 그럼 내가 구할 i는 x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그러니까 1x제곱이지. 그치? 뒤에 거 몰라. a, b 쓰지 않을게. ax 플러스 b 이렇게 쓸게. 알파, 베타가 헷갈릴까봐. 요걸 만족하는 a, b를 찾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요? 짠. a, b 찾는 거야. 근데 여기에 근이 하나가 3-알파고 하나는 3-베타라는 거야. 괜찮아? 됐지? 몇 차식? 그럼 몇 개? 근과 계수 쓸 거라고. 이해가요? 결국 근과 계수라고. 그럼 봐봐. 두근의 합은 3-알파 더하기 3-베타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a지. 그럼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a가 돼. 맞아요? 그럼 여기서 6 빼기 저거 알파 플러스 베타야. 얘가 마이너스 a야.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했어? 5. 그럼 이거 얼마? 1. 1이 마이너스 a야. 그럼 a가 얼마나 소리야?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이렇게 1을 체크. 하나 더. 합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곱. 그러면 3-알파 곱하기 3-베타가 두근의 곱은 a분의 c야. 그러니까 여기서 b가 되겠지. 그치? 맞아요 지금? 전개. 3, 3은 9.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뒤에 알파, 베타. 얘가 b라고.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5. 그럼 이거 9 빼기 5, 3, 15.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래? 3이야. 됐어요 지금? 얘가 b래 b. 9에서 15 빼면 마6. 더하기 3 하면 마3. b는 얼마다? 마3이야. 됐나요? 최종 완성. x 제곱 빼기 x 빼기 3 이퀄 0 이렇게 완성하는 거라고. 이 방법이 나 인수 세팅하려면 전개하고 또 거지 같아진다. 물론 전개에서 풀면 똑같이 나와 결론은. 오케이. 자 마지막 유형 14번. 오늘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오케이. 계획한 대로 딱 여기까지야. 얘 필기 좀 할 겁니다. 제목이 2차 방정식의 무슨 근? 켤레근 동그라미. 단독으로 많이 나옵니다. 켤레근이야. 자, 요걸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쓸 거야. 켤레근. 얘들아, 켤레란 말 기억하죠? 양말 한 켤레, 두 켤레. 짝꿍을 말합니다. 이해가? 잘 봐. 이렇게 쓸게. 조건. 이해가지? 켤레근. 뭔 말인지 보여줄게. 1번 봐봐. 개수가 뭐? 유리수인 몇 차 방정식? 2차. 봐봐. 개수가 유리수여야 돼.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 이렇게 줘. 근이 무슨 수야? 무리수면 개수가 유리수여야 돼. 그럼 얘 짝꿍 또 다른 근을 알 수 있어. 내 원칙은 이따 보여줄 거야. 왜 그런지. 뭐가 된다? P 마이너스 Q 루트 M이야. 얘네 둘이 짝꿍처럼 같이 다녀. 왜 그러냐면 나 근의 공식 떠올려봐. X는 몇 A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뭐야? 4A지. 루트 앞에 플러스가 있으면 모두 있어야 돼. 그래. 플러스가 근이면 마이너스도 근이라고. 그럼 마이너스가 근이면 플러스 근이야. 근 하나를 주면 단 이딴 근이어야 돼. 그러니까 무리수 근이 주어지면 나머지 근을 알 수 있다고. 단 개수가 뭐여야 돼? 기억 자꾸 살려봐. 앞에 우리 유형 1번에서 푼 문제 중에서 2차식의 개수가 무리수일 때가 있었어. 루트 2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뭐하고 풀었었니? 유리화하고 풀고 막 이랬던 거 기억이 나야 돼. 그래서 무조건 유리수라는 전제는 깔려 있어야 돼. 하나만 더 하자. 두 번째. 잘 봐. 개수가 실수여야 돼.
나 실수의 반대는 뭐야? 그럼 근이 허수 형태인 거야. 여기에 근이 만약에 P 플러스 QI라면 또 다른 근은 무조건 P 마이너스 QI야. 왜? 풀마 루트 속의 음수라서 I가 생긴 것 뿐이라고. 이해가죠? 포인트. 한 근이 주어져. 그게 루트나 I면 또 다른 근이 바로 잡힌다. 그럼 물어보자. 결국 근이 몇 개야? 그치? 근을 하나 줬지만 두 개 주는 효과야. 그럼 근이 두 개지. 그럼 결론은 뭘 것 같아? 근 두 개면 무조건 뭘 쓴다 마지막에? 또 근과 계수야 마지막은. 마지막은 또 근과 계수야. 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겁니다. 근 두 개니까. 이해가죠? 오케이. 기억해줘. 거기 다 써있어 문제에서는. 자, 문제 한번 풀고 딱 정리하자. 441번 갑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 자, 일부러 여기다 풀게. 밑에다 봐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다한 것 같다 잘라줘. 땡큐. 근이 루트던지 I면 이거는 켤레근인 거야. 단 전제 조건. 루트면 무리수네. 그럼 전제 조건 역으로 유리수 조건이어야 돼. 대체 지금 끝난 거야. 그러면 다 했을게.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b는 0이지. 여기에 근 하나가 3 플러스 루트 5야. 그럼 물어보자. 또 다른 근은 뭐가 되겠니? 그렇지. 이게 자명하다고. 그럼 근이 몇 개야? 뭘 쓴다고? 그렇게 바로 가는 거라고. 아, 바로 가자. 첫째는 합이지. 계산도 땡큐다. 더하면 얼마니? 6이지? 마이너스 A. 곱은 더 땡큐야. 곱하면 합차. 3제곱하면 루트 5 제곱하면 5 빼면 얼마? 4. A분의 C 2B 끝. 이러면서 A이 나온다고. 이해가요? 제목이 켤레근이야 짝꿍근이야. 하나의 근이 나오면 또 다른 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이런 질문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얘들아 잘 봐. 듣고 흘려도 되지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고3, 고1 되면 모의고사 풀 때 나올 수 있어. 켤레근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지. 그럼 애들이 물어본다. 쌤 만약에 이걸 푸는데 유리수란 말이 없으면 무슨 말이 없다고? 켤레근이 작동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얘를 통해서 내가 또 다른 근을 얻을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푸냐면 얘가 근이지. 근은 기본적으로 누굴까? 저기다 다 때려 넣어야 돼. 다 때려 넣은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만약에 얘였으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근데 끝에가 0이야. 그럼 얘도 모여야 되고 0, 얘도 모여야 돼. 이렇게 푸는 모의고사 4점 문제가 있어. 지금까지 역대 모의고사에서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왔지만 애들이 대부분 틀렸어. 맨날 이것만 달달달 외웠거든. 이해가? 그땐 저렇게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여기까지 정리해주면 완벽합니다. 괜찮지 얘들아? 오케이. 됐습니다. 숙제만 체크합시다. 마지막 숙제만. 숙제 체크. 먼저 앞쪽에서 385번부터 393번까지 해주고요. 385, 393. 그렇죠? 그 다음에 419번부터 443번까지. 다음 시간이 금요일이니까 쌤이 검사할 겁니다. 질문 받을 거고.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넘어가서 테스트 보는 거는 3-2 계속 앞에 도형 파트를 낼 거야. 난이도를 계속 올려서. 이해 가죠 지금? 오케이. 왜냐면 뒤에가 너무 쉬워서 앞에 부분을 계속 낼 겁니다. 테스트는. 오케이. 여기까지.